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강기입니다. 오늘 경제 뉴스픽 시간이죠. 경제의 중요한 뉴스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세 분 늘 만나면 반가운 분들 오셨습니다. 자, 오늘 경제 뉴스픽 시간 첫 번째 주제는요, EU 최저임금제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1월 들어서 유럽연합에서는요, EU 차원의 최저임금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몇몇 국가들이 EU 차원의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1월 달에 이제 회원국이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 최저임금 체계를 좀 만들어 보자. 네. 이래가지고 자문기구도 이제 발족하고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EU의 그 집행위원장이 이름이 되게 발음하기 참 쉽지 않던데 네. 우르즐라 폰데어 라이엔 여성분이에요. 네. 이분이 작년 12월 달에 공식 취임했는데 이 우르즐라 폰데어 라이엔 이 독일 분이더라고요. 이분 집행위원장이 못 말리겠네요. 왜 조용하세요? 자, 공약한 게 EU의 그 최저임금제 이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작년 그 7월 달에 폰데어 라이엔 이 집행위원장 그 지명자가 유럽연합 그 비전을 제시하는 연설에서 모든 풀타임 고용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한다. 네. 그래서 이 회원국들 간의 이 노동시장의 상이한 노동시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그 공동의 그 최저임금 틀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든 게 이제 동유럽 국가의 이 고급 인력들이 네. 고임금 일자를 찾아서 서유럽 국가를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 두뇌 유출 현상이 있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EU 안에서 공통의 그 최저임금 도입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한 거예요. 그렇군요. 우르즐라 폰데어 라이엔. 네,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발음을 해서 참 애쓰고 계시네요. 네. 다른 나라들, 그 각국의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같은 네. 경우 찬성, 메르켈 독일 총리 찬성, 네. 이래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찬성 입장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EU 차원에서 이 최저임금제 도입하는 게 잘 될 거다 이런 예상이 좀 많았는데, 근데 몇몇 나라가 좀 반대하고 나섰어요. 어떤 그래서 나라예요? 덴마크, 그다음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하면은 우유가 유제품이 유명하고, 네, 시끄럽고요. 핀란드는 네. 자일리톨권, 스웨덴은 스웨덴은 뭐가 유명하죠? 질라탄이 유명하죠. 축구 선수. 네, 아바. 네. 어쨌건 이 북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이렇게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보면 보통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는 분들의 그 견해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에 부담을 준다 이런 얘기를 늘 들었던 거라. 작년에 진짜 최저임금 관련된 네, 보도 네, 맞아요. 엄청 많이 네. 나왔잖아요. 이런 게 이제 보수 언론을 통해서 종종 나오는데 그런 이유인가요? 왜 이렇게 반대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관련돼서 어쨌든 이제 과도한 인상이 경영에 부담을 준다 이런 논리가 네. 사실 굉장히 승했는데 지금 이제 유럽의 아까 그 세 나라 덴마크 그다음에 스웨덴, 핀란드가 반대하는 건 그 유럽 연합 차원, EU 차원에서 만약에 최저임금을 설정을 하게 되면 네. 자기네 나라의 노동자의 임금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EU의 28개 회원국 중에서 아까 그 얘기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북유럽 3개국하고 그다음 이탈리아, 키프로스, 오스트리아 이렇게 해서 도합 6개 나라는 법정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대신 이제 이거는 이종태 기자가 잘 아실 텐데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산업별로 노동자하고 사용자가 이렇게 단체 교섭을 해서 그 산업별 임금을 정하잖아요. 그죠? 네. 산업별 임금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도 그 산업별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 교섭에서 임금을 정하면 그 단협의 혜택을 받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덴마크 같은 경우는 평균 시급이 한 43.5유로라는데 지금 이게 한 우리로 돈 계산하면은 56,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시급.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덴마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법정 최저임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도 대략적으로 가장 낮은 이 최저임금 정도가 한 15유로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한 19,000원에서 한 20,000원 그 정도 사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법정 최저임금을 어떤 액수로 딱 이렇게 도입을 하면
법정 최저임금이 그거보다 좀 약간 기존의 액수보다 낮게 되면 네. 노사 합의하면서 그걸 또 이제 기준으로 삼을 거니까 기존의 이제 임금 인상보다는 이제 그걸 따라가려고 할 거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임금이 떨어질 거다. 이게 이제 지금 그 유럽 차원의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네. 얘기고요. 그래서 이들 나라들은 만약에 유럽 공통으로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자기네 나라 했던 그 노사 교섭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단체 교섭 방식. 이것들은 좀 약간 예외로 좀 인정을 좀 해달라. 아. 지금 이제 이런 얘기죠. 사실 이 산별노조가 강하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산별에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까지 다 아우르고 네. 있고 노동자들이 이 사람들의 노동자 대표가 그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이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까지 거기 대표들하고 같이 교섭을 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교섭에서 이제 일정하게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게 아닌가. 어떤 의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제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은 정말 이 사용자들이 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그 이제 낮출 수가 있다. 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반대 이유가 제가 너무 이렇게 약간 말문이 막혔던 게 우리가 상상한 거하고 너무나 다른 정말, 이유에서 예. 우리는 늘 무슨 임금 협상과 관련하면 최저임금을 보장하라 뭐 이런 걸로 늘 목청을 높여왔는데 우리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어서 못 정하겠다고 하니까 야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거 외에 다른 또 뭐 걸림돌이 있나요? 이걸 다 이제 공통으로 뭐 정하지 못하는? 어쨌든 이게 지금 그 3개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노사 합의해가지고 이제 임금을 정하는데 그것보다 최저임금이 훨씬 낮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네. 일단 28개 국가 중에서 회원국들 간의 이 소득이나 물가 그다음에 임금 수준이 이제 서로 다른 상태에서 그럴 수 특정한 있죠. 액수로 만약에 이제 최저임금 기준을 설정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0유로로 할 거냐, 뭐 15유로로 할 거냐, 10유로로 할 거냐. 그 쉽지 않은 게 저도 이거 한번 약간 의아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가령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법정 최저임금이 한 달 기준으로 삼더라고요. 네. 2071유로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 266만 원 되거든요. 와. 근데 불가리아 같은 경우가 한 달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280유로예요. 286유로. 이게 이 숫자가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불가리아하고 지금 룩셈부르크는 같은 EU 회원국인데 최저임금이 차이가 거의 너무 많이 나네요. 차가 어마어마하네요. 10배 죠? 네. 10배 좀 덜 난. 지금 그래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이 문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최저임금의 절대값을 딱 액수 얼마다? 네. 12유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공통의 그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을 좀 만들어 보자. 네. 이걸 좀 목표로 좀 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령 이제 해당 국가의 중위임금,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들을 제일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쭉 일렬로 세운 다음에 가운데 이제 어떤 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한 60% 정도? 그 정도를 최저임금으로 좀 하는 게 어떠냐.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령 이제 뭐 불가리아의 중위임금의 한 60%, 룩셈부르크의 중위임금의 한 60%. 그러니까 이런 퍼센테이지 기준을 만드는 거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EU에서 최저임금제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뭐 특정한 액수라기보다는 일종의 중위임금의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로 하자.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지금 그 니콜라스 스미트 EU 고용 담당 집행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기준을 올리는 것은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모을 수 있고 그리고 유럽의 사회적 시장 경제를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계속 이제 최저임금만 하면은 우리는 작년에 너무 많은 그렇죠. 최저임금 너무 올라 국가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이 정말 거의 이데올로기 같은 그거에 많이 봐서 그거에 익숙한데 당장 여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의 삶과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그런 불평등 그런 격차를 줄이는데 이 최저임금이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어쨌든 국가 차원 EU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다른 이렇게 우리와는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이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게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밌는 뉴스 같아요. 근데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진짜 이 니콜라스 슈미트 유럽연합 고용 담당 집행위원장이 한 말은 우리 사회가 좀 더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격차를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시장 경제를 촉진하는데도 이 최저임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우리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